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니마운틴입니다. 오늘은 종가 매매하는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제가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매매법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어보고 유튜브도 많이 봤는데 좀 한 가지 매매법을 집중해서 해보면서 도전하고 터득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종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한지주 샀거든요. 제가 공부한 종가 매매 기법의 기초에서 신한지주를 산 이유와 내일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간략한 시나리오 정도를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신한지주 차트입니다. 제가 종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하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샀나. 외국인 하나만 산 것도 아니고 기관 하나만 산 것도 아니고 투자자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많이 샀는가. 이거를 고려하게 되었거든요. 오늘 7월 3일에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순매수 수량이 기관 같은 경우는 97만 개를 샀네요. 외국인은 6만 7천 개를 샀습니다. 과거를 보았을 때 기관이 최근 1개월 동안은 기관이 이렇게 많이 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 차트를, 일봉 차트를 보시면 윗꼬리를 달리긴 했지만 이만큼 상승을 했죠. 신고가를 달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한지주, 은행, 증권, 자동차 최근에 정책 때문에 좀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어제랑 그저께 제가 금융권을 좀 매수를 해가지고 이익을 조금 봤습니다. 하나금융이랑 KB금융을 매수를 했는데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신한지주도 밸류업 정책 라인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지금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한지주를 오늘 샀어요. 오늘 종가에 사고 내일 시초가에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은 이 이슈가 계속 될 것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일단 뉴스를 한번 볼게요. 네이버 뉴스에서 보니까 시황 전망을 클릭했더니 바로 밸류업 금융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2차 전지, 금투세 이런 이슈도 있는데요. 밸류업 얘기가 나오면서 KB금융이 신고가 간 이야기, 주주환원 정책, 세금 깎아준다. 이런 것 때문에 밸류업 관련주가 오르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이 이슈가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신한지주를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중에서 뉴스를 하나 골라봤어요. 여기 보면 최고가 3일 연속을 행진 중인 종목이 있다. 이 종목은 KB금융인데요. 제가 KB금융을 그저께 매수하고 수익을 좀 봤다고 말씀드렸죠. 역사적 최고가를 3거래일 연속 새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은행권, 증권 이런 쪽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밸류업 수혜주라고 불리는 이제 종목들이 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이 발표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신한지주가 이런 영향으로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껑충 이렇게 뛰었죠. 가장 결정적인 거는 어쨌든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는 걸 알고 난 뒤에 이제 외국인 기관도 같이 샀다. 이걸 봤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매수를 한 겁니다. 3분봉을 볼게요. 9시부터 쭉 계속 올라가고 있고 거래량이 집중적으로 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흐름이 이제 올라가다가 투매가 나오면서 이렇게 떨어지기 마련인데 중간에 거래량이 계속 터져주면서 이 라인을 지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3시 이후에는 다시 조금 상승하는 모양을 보이죠. 종가 매매의 원리 중에 하나는 기대감, 종가에 갑자기 올라가는 이 세력들이 그 다음 날까지도 주가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게 바로 종가 매매 기법입니다. 어쨌든 이슈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였고 종가쯤에 다시 올라가는 이 모습을 보이고 이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내일은
갭 상승이 조금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정확히 하려면 과거의 기록을 좀 봐야 합니다. 그래서 6월 28일 최근에 있었던 이날의 매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한번 봐야 돼요. 28일. 비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6월 28일에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되었나? 처음에는 시초가가 하락을 한 상태에서 조금 그래도 올라와 줬네요. 꼬리를 보인 걸 보니까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가면서 살짝 올라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아주 조금일 수는 있어도 이만큼의 상승폭이 있기 때문에 종가에 샀다면 수익을 볼 수 있었겠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6월 20일에는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6월 20일도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샀습니다. 6월 20일에는 꽤 큰 양봉이 떴습니다. 이 양봉이 뜬 다음 날은 갭상승을 많이 했네요. 갭상승을 시작으로 해서 떨어졌긴 했지만 시초가에 여기서 이만큼 더 올라갔기 때문에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볼까요? 그 다음에 6월 12일을 보겠습니다. 6월 12일도 양봉을 기록했고 그 다음날 만약에 이날 종가에 샀다면 그 다음날도 역시 이렇게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이만큼의 수익을 먹을 수 있었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월 7일 보면 이날도 종가에 샀으면 이 라인이죠. 47,068원 이 정도 라인에 이제 샀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좀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 위에까지 수익을 주고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 신한지주라는 종목은 외국인과 기관이 둘 다 샀을 경우에 그때 내가 만약에 종가에 매수를 한다면 그 다음날 무조건 갭상승을 하는 종목은 아니다. 그렇지만 수익 라인을 아주 조금이라도 주고 떨어지거나 주고 다시 올라가거나 하는 이런 종목이구나. 왜냐면 그 다음날이 꼬리가 많이 달려있는 걸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꼬리가 전날 종가보다 올라간 거를 계속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내일 수익을 조금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지금 이슈가 한창 진행 중인 이슈이고 거래량도 계속해서 지금 터지고 있죠. 여기서 산 사람들이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연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를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신한지주사 같은 경우는 위에 꼬리가 이렇게 많이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시초가에 높이 올랐다가 내려가는 종목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계속 들고 있지는 말고 그때그때마다 시초가에 팔아서 수익을 조금씩 매일매일이라도 챙겨가보자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용어들이 어려운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매물대라든지 매물대를 소화한다. 종가 매매, 어떤 매매인지 이런 거를 대충은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알지 못하면 개념을 세우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챗GPT이거든요. 챗GPT를 유료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검색을 하면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결과를 예측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다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수행 비서로서 부리기에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다 라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관련주라는 말이 저한테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저 PBR 주가 순 자산 비율이 낮고 기업의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들이다 라고 해서 주요 밸류업 관련주를 9개 정도를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신한지주가 있어서 좀 더 강한 확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익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 현대차, 삼성생명, 롯데지주, 파라다이스, 삼성화재 등등이 있고요. 이런 종목들은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런 이슈들을 체크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더 나아가서 밸류업 관련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챗GPT가 기본적인 분석을 하는 방법, 산업 시장 분석, 기업별 분석, 그렇게 해서 어떻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죠. 이걸 사용하면서 자사주 소각 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쉽게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면 왜 자사주 소각을 해야 되는지 또 예시를 이렇게 들어줍니다. 신한지주사 같은 경우는 지주사라는 말이 어렵기 때문에 지주사가 무엇인지를 또 여기에 물어봐도 엄청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줍니다. 이게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면 초등학생에게 설명을 하듯 설명을 해줘 라고 말하면 엄청 쉽게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저는 주식 투자 공부를 하면서 챗GPT를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사전처럼 활용을 하기도 하고 시장의 분석, 앞으로의 동향,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챗GPT를 사용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신한지주 오늘 한번 매수를 해봐서 내일 9시부터 10시 정도까지 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매매 방법이 괜찮다면 쭉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